자, 72에요. 우리 실무 프로그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문제 1번, 2번, 3번은 여기 있어요. 기초 정보 등록에 다 입력하는 겁니다. 요 안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입력도 여기서 됩니다. 두 번째, 큰 문제 4번, 5번, 6번입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큰 문제 4번, 붕괴하는 문제. 큰 문제 5번, 수정하는 문제. 큰 문제 6번, 결산하는 문제는 여기에 다 입력을 해요. 그리고 조회하는 문제는 조회하는 방법에 따라서 거래처 원장, 그리고 일월계표, 그리고 총계정 원장, 그리고 합계자립산표, 그리고 재무상태표 여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큰 문제 1, 2, 3번은 여기, 그리고 큰 문제 4, 5, 6번은 여기, 조회 문제, 큰 문제 7번은 여기 거래처 원장, 일월계표, 총계정 원장, 그리고 재무상태표, 합계자립산표 여기에 써 있고요. 요렇게 다 구성이 되고 이론 답안은 여기죠. 이론 답안, 객관식 답안은 여기에 입력합니다. 자, 먼저 실무부터 항상 문제를 먼저 푸셔야 되는데요. 체크하는 게 있어요. 문제지를 딱 받으면 전산에게 1급과 2급은 체크부터 먼저 잘 하셔야 됩니다. 재무는 체크할 게 없어요. 하지만 회계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회사 이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지금 용산이네요. 그리고 컴퓨터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라는 거. 자, 그래서 컴퓨터를 샀단 말은 상품을 샀다는 말이 되고 컴퓨터를 팔았단 말은 상품을 팔았단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컴퓨터를 사거나 팔거나 하면 비품이죠. 비품이지만 우리 회사가 용산 컴퓨터고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사고 팔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컴퓨터가 다들 상품을 사고 팔고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큰 문제 1번은 체크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등록번호, 여기에 반드시 밑줄이 꺼져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꺼진 것만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상호 이름이 용산 컴퓨터, 대표자 이름 필요합니다. 개업연월일 필요합니다. 대표자의 생년월 이름 필요가 없어요. 조회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필요합니다. 이게 줄이 꺼져 있어야 돼요. 업태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목, 컴퓨터 및 주변기기 빨간 밑줄을 꺼 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에 요거는 개업연월일 여기에 껐죠. 자, 요 날짜와 지금 한번 보세요. 개업연월일은 2012년 2월 2일. 그리고 요거는 세금 이거 사업자 등록증 발행연월일입니다. 이것을 입력하는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시험 치실 때는 요거 개업연월일이 필요해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은 날짜는 우리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월일 칠 때는 요 놈만 필요하다는 거 요거 아닙니다. 그리고 요 국세청 어디 용산세무서장 여기에 밑줄 꺼놔야 됩니다. 방금 밑줄 꺼놓은 것들은 나중에 비교해 봐야 됩니다. 이놈들 중에 한 놈이 두 놈이 세 놈이 틀렸단 말이에요. 고치면 됩니다. 자, 다음 큰 문제 2번이네요. 큰 문제 2번은 나중에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큰 문제 4번 체크할 거 없어요. 큰 문제 3번도 체크할 거 없습니다. 큰 문제 4번은 월 바뀐 것에 체크해야 돼요. 8월달 다음에 9월 3일이네요. 여기에 빨간 밑줄 꺼주셔야 됩니다. 왜? 같은 월에 입력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9월달 다음이 9월 30일까지 있네요. 10월달 있네요. 이것도 줄 꺼놔야 됩니다. 흥분해가지고 9월 30일 다음에 10월 10일인데 9월 10일에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빨간 줄을 꺼놓으면 구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5번에는 체크할 게 없어요. 큰 문제 6번 위에는 반드시 데이터 체크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체크. 그러니까 큰 문제 6번 하기 전에 큰 문제 5번까지 하고 나서는 꼭 데이터 체크 버튼을 누르셔서 입력된 게 정확한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 체크 눌리란 말은 여기에 보시면 실무 화면에 데이터 체크라고 있어요. 체크 눌리고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체크 눌리고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때 검사 시작 요거 누르면 확인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요. 이것들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에러 메시지 나타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 큰 문제 1번, 2번, 3번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요. 정확하게 정상적인 경우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러 메시지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우리 입력과 관계없는 원본 데이터에 에러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연표 8월 5일 날은 우리가 입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고 일반 전표 8월 5일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우리가 입력한 것은 틀렸으면 들어가서 봐야 되지만 입력하지 않은 에러에 대해서는 무시하시면 된다. 요렇게 우리가 입력된 게 혹시나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체크를 통해서 확인하면 우리가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문제 6번입니다. 큰 문제 6번에는 반드시 조회하는 순서에 의해서 어디 눌러봐야 되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조회하는 순서는 자, 여기 있습니다. 요대로 해야 돼요. 첫 번째, 자,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는가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기말 현재 매장 임차료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50만 원은 임차료에 대한 결산이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뭐 체크할 거 없고 줘야 하는 겁니다. 상반기 복리후생비 지출 중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얼마고 이렇게 물어봤네요. 일단 요 안에는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여기에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가 아닙니다. 세 번째,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이 되면 총계정 원장 누르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왔네요. 따라서 1번은 총계정 원장 이렇게 여기에서 찾을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다음, 물론 여러분 시험 치실 때는 총만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내만 알아보면 되니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도, 자, 첫 번째입니다.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는가 봐요. 올해 발생한 이자 비용은 얼마고 없습니다. 전기분, 유동, 비동 이런 글자가 있는지 봐요. 여기 역시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산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면 총계정 원장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와 있네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뭐 총계정 원장에서 찾으시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 다음 3번도 한번 보겠어요. 3번. 자, 6월 말 현재 유동부채의 합계액은 얼마고? 일단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는가 봐요. 여기에는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것이 있는가 봅니다. 여기 보니까 유동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유동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뭐 결산 재무제표의 재무 상태표가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문제 풀기 전에 이거 흥분하기 전에 미리 체크부터 먼저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7번 풀 때는 여기서 찾겠단 말입니다. 2번도 여기서 찾겠단 말이고 3번은 여기서 찾겠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리고 1번 문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어요. 줄끈 것만 보면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이네요. 아무튼 큰 문제 1번은 여기나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회사 등록에 있습니다. 회사 등록 누르고 자, 여기에 출발하겠습니다.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만 밑줄 끈 것만 하면 됩니다. 먼저 등록번호 113-25-00916 자, 여기 보면 113-113-25-00916 예, 맞습니다. 맞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상호명 용산 컴퓨터네요. 상호명 용산 컴퓨터 맞습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개인 회사였죠. 여기 보시면 일반 계세자이며 위에서 개인 회사라 그랬죠. 개인 기업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개인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1번은 법인, 2번은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전산회계 2급은 다 개인입니다. 전산회계 1급부터는 법인이에요. 요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거 법인을 개인으로 바꾸는 문제가 나와요. 놓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무튼 확인은 하셔야 돼요. 왜? 이게 개인기업이라고 여기 보면 개인기업이라고 우리 빨간 밑줄을 이렇게 꺼놨습니다. 이렇게 빨간 줄을 꺼놓은 것은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 세 번째 개업 연월일 1, 2년 2월 2일 자 개업 연월일 여기에 보시면 월과 일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개업 어디 갔노? 몇 분이 있나요? 17. 여기에 없죠? 개업 연월일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2012년 0202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나머지 폐업 연월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항목에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돼요. 없는 것은 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생년월일 필요 없다 그랬고 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창로 우산빌딩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우편번호는 생략 가능하죠. 자 여기 주소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창로 514 틀렸네요. 맞죠? 틀렸으니까 요거 사업장 주소 요건 필요 없고 요거 틀렸나요? 514 우산빌딩 맞아요? 요 맞네요. 그죠? 맞으니까 하고 특히 주소를 입력하실 때는 무엇을 잘 봐야 되는가 하면 사업장 주소인지 자택 주소인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력할 때는 사업장 주소만 필요해요. 자택 주소는 입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택 주소는 필요가 없어요. 사업장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명 주소와 집원 주소 혼용해서 사용돼서 이게 인터넷이 안 되는 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한단 말이 주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됨 이 말은 안 써도 되니까 굳이 이거 치지 마시고 요 줄만 맞추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우신빌딩 301이네요. 여기 우신빌딩 301을 밑에 적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위에 한꺼번에 같이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적다시 말해서 여기서 서울특별시 용산구까지 치고 요 밑에 나누어서 적어도 되고 같은 줄에 적어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다음 됐고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네요. 업태 도소매 예 맞습니다. 다음 종목 가구네요. 종목 틀렸잖아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요 고쳐주면 됩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오타 있으면 안 됩니다. 오타 있으면 안 돼요. 틀린 거로 채점됩니다. 글자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고 사이뜨기와 오타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두 개 고쳤습니다. 다음 됐고 자 나머지 입력하는 거 없고 용산세무서장이죠. 용산세무서 자 요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 있죠. 요놈이 무엇이다? 종로가 아니고 용산입니다. 점점 눌리셔서 용산 치면 됩니다. 용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주소지는 필요 없어요. 사업장이 중요합니다. 항상 사업장 소재지가 중요해요. 그랬더니 우리가 몇 개를 고쳤나요? 지금 3개를 고쳤습니다. 자, 특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큰 문제 1번은 점수가 6점짜리입니다. 6점짜리는 주로 고치면 2개인 경우는 잘 없어요. 주로 3개 또는 4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쳤는데 내가 모르고 2개만 고치고 1개만 틀렸다면 이렇게 3점이 초과되는 거 4점 이상인 것은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다 맞아야 되는데 내가 1개만 맞았고 2개 틀렸다. 2점을 줍니다. 2개 맞고 1개 틀렸다. 4점을 줘요. 물론 3개 다 맞았다. 6점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1번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도 한번 보겠어요. 1번, 2번, 3번은 쉬워요. 자 2번 다음은 용산 컴퓨터의 정기본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단 정기본 재무상태표는 적정한 것을 본다. 즉 재무상태표 이 내용 중에 일부분이 잘못 입력된 거나 누락된 게 있다. 그거 찾아서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정기본 재무상태표 가야 됩니다. 자, 큰 문제 1번, 2번, 3번은 기초정보 등록 여기나 정기본 재무제표 등 여기에 있습니다. 정기본 재무상태표는 여기에 있네요.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뭐가 잘못된 거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실 때 꼭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금 450만원. 자, 현금 450만원 맞습니다. 맞으면 문제지 왼쪽에다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맞으면 이렇게 체크 표시하시면 돼요. 체크. 자, 맞는 거는 이렇게 체크. 그리고 보통예금 보통예금 틀렸죠. 보통예금이 18100불인데 틀렸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밑줄을 하나 꺼 놓으시면 됩니다. 틀린 거는 밑줄 하나, 누락된 거는 밑줄 둘. 이렇게 먼저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색깔로 할까요? 자, 틀린 것은 밑줄 하나 이렇게 꺼야 됩니다. 끄고 맞으면 체크, 틀리면 밑줄 하나, 누락되면 밑줄 2개 끌 겁니다. 정기예금 9불불, 정기예금 9불불 맞습니다. 그러면 체크. 다음 외상매출금 1260불, 1260불 맞습니다. 체크. 자, 다음 대손중단금. 자, 이렇게 돈이 2개 나왔네요. 돈이 2개가 나올 때는 항상 왼쪽에 있는 돈이 맞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돈이 맞아요. 6불, 6불 맞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체크. 자, 다음 받을럼 3불불, 받을럼 3불불 맞네요. 체크. 다음 대손중단금 30불 맞네요. 넘어갑니다. 다음 미수금 3불불, 미수금 3불불 맞네요. 상품 6300불, 상품 6300불 맞습니다. 다음 장기대여금 4불불, 장기대여금 4불불 맞네요. 맞는 것들은 다들 이렇게 체크를 꼭 하세요. 신경 쓸 게 없단 말입니다. 차량 운반국 2, 3불불, 차량 운반국 2, 3불불 맞네요. 체크. 다음 감가상각 누계의 9불불 맞네요. 체크. 다음 비품 4800불, 4800불 맞네요. 감가상각 누계 이 틀렸네요. 없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300만원 입력해야 됩니다. 누락된 거는 밑줄 2개를 꺼주세요. 자, 틀린 것은 밑줄 하나, 누락된 것은 밑줄 2개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다음 저는 색깔로 파란색으로 해버렸어요. 다음 임차보증금 20불불, 임차보증금 20불불 맞습니다. 다음 오른쪽입니다. 외상매입금 9700불, 외상매입금 9700불 맞습니다. 다음 직업엄 3400불, 직업엄 3400불 맞습니다. 다음 미직업금 5800불, 미직업금 5800불 맞습니다. 다음 단기차입금 30불불, 단기차입금 이 틀렸네요. 틀렸으니까 여기는 뭐 밑줄 하나 긋습니다. 자, 지금은 보니까 누락된 거 1개와 틀린 거 2개가 있죠. 고치면 됩니다. 먼저 누락된 거부터 먼저 틀린 거부터 먼저 고칠 텐데요. 돈부터 먼저 고칠 겁니다.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대차 차익이 빨갛게 23700불로 나와 있죠.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고치게 되면 이게 없어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틀린 돈부터 보통예금 18100불. 자, 보통예금 18100. 뿔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숫자가 바글바글하게 있습니다. 큰 플러스 키가 있어요. 눌리면 0이 3개 붙습니다. 이렇게 고치면 돼요. 엔터까지. 두 번째, 또 틀린 것 단기차입금 틀렸죠. 30불불. 단기차입금 30불불. 엔터. 자, 다음 이렇게 틀린 돈부터 먼저 고치고 누락된 건 여기 입력하면 됩니다. 자, 뭐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누락됐나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누락됐죠. 그럼 여기다가 감가 한번 해보세요. 자, 감가 엔터.
자, 감가상각 누계기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요 중에서 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기입니다. 엔터. 얼마? 요것이 3뿔뿔 엔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비품 코드 번호가 212번이에요. 이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거보다 숫자가 하나 더 큽니다. 213번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차량 운반구 한번 보세요. 코드 번호가 208번입니다.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9번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큰 문제 2번은 끝이 났어요.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보면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간혹 이렇게 대차 차익에 대해서 알려드렸더니 요게 틀리면 빨갛게 놓으면 틀린 게 맞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한 문제 버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거 찾는다고 깔딱깔딱 하다 보면 시간 30분 가버립니다. 점수는 2점밖에 안 되는데 그거 찾으려고 발버둥 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포기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때 되돌아와서 천천히 찾아보시면 또 찾아집니다. 그렇게 해야지. 한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면 불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절대 오래서는 안 됩니다. 점수 대비 시간을 안배하셔야 된다는 거 빠져놓습니다. 아무튼 큰 문제 2번은 이렇게 맞으면 체크, 틀리면 밑줄 하나, 누락되면 이렇게 밑줄 2개를 끈 다음 다 찾고 나서 틀린 것부터 밑줄 1개짜리부터 먼저 고치고 밑줄 2개짜리를 입력하면 된다. 모든 문제는 이렇게 푸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내용은 전산회계 1급에도 나와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큰 문제 3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3번 다음은 용산 컴퓨터의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 2월이네요. 자, 이게 보시면 거래처라는 글자가 나오는 게 2개 없습니다. 거래처 등록이 있고 여기에 보면 거래처 초기 2월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자, 요거에서 무엇과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외상 매출금입니다. 일단 외상 매출금 찍겠습니다. 돈을 찍어주세요. 돈을 찍으면 이렇게 3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뭐가 빨갛게 나와 있죠. 이거 틀렸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고치고 나면 이게 없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뎀 60만원. 로뎀 60만원 맞네요. 다음 청송 이뿔뿔. 청송 이뿔 이거 틀렸네요. 이게 얼마? 2뿔뿔 돈이 틀렸네요. 고쳐주면 됩니다. 세 번째 확인해야 됩니다. 협진 10뿔뿔 협진 10뿔뿔 맞네요. 이제 외상 매출금에 대한 초기 2월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차액이 빨간 게 없어졌네요. 하나 끝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외상 매입금입니다. 찍어보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여기 있네요. 돈을 찍어주세요. 또 뭐가 나왔네요. 빨갛네요. 뭐가 틀렸단 말입니다. 하나씩 하겠습니다. 반짝 1뿔뿔 반짝 1뿔뿔 맞네요. 다음 스타트 5700뿔 스타트 없네요. 입력하면 됩니다. 거래처를 입력할 땐 두자 스타 엔터 안 나타나죠. 이렇게 내가 입력하고 싶은데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회계에서는 단축키 하나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키? F2를 누르고 그리고 스타 산타 돈은 얼마? 57뿔뿔 5700뿔 엔터 마지막으로 하모니 3뿔뿔 하모니 틀렸죠. 이게 3뿔뿔 엔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차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이 나면 이름을 키보드에 보시면 이스케이프 키 ESC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3번의 1번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용산 컴퓨터에 신규 거래처 등록을 추가하시오. 요대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자, 거래처 등록하는 거네요. 거래처 등록 여기 있네요. 거래처 등록 눌러주시고 자, 나온 대로만 하면 됩니다. 출발 한번 볼게요. 코드 번호 2023 그러니까 여기에 2023 엔터 자, 회사 이름 치네요. 회사 이름 보석 컴퓨터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보석 컴퓨터 자,
여기에 등록할 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일반 거래처는 요거 눌리고요. 금융기관은 요거 눌리고, 은행은 여기 눌려서 하시고, 신용카드는 여기 눌려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모르고, 이게 금융기관, 은행인데 여기 입력하면 입력값이 다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요. 그때 요거 눌리면 돼요. 눌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외우실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요거 두 개는 됐고, 입력한 것은 이렇게 짝대기를 꺼버리세요. 왜? 많으면 혼돈될 수 있으니까 대표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대표자 이름 입력하면 되겠죠. 대표자 이름 여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면 되고,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 있네요. 요거 문제지 보시고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 칸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민번호가 빨갛게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색깔이 지금은 하얗는데요. 빨갛게 노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민번호가 틀릴 때는 이게 빨갛게 됩니다. 그럴 때는 원본 데이터가 사업자 등록증이 애시당초 없는 사업자 등록번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빨갛게 놓으면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됐고 이것도 끝이 났으니까 이렇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업태 도소매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업태 있죠. 도소매라 치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 컴퓨터 요거 그대로 오타 없어야 됩니다. 오타 없이 그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이 칸에. 그러면 세 번째 줄까지 입력되었습니다. 유형은 동시네요. 유형 동시 요거 말입니다. 여기 보면 동시 메인 매출 있죠. 요거 동시 해란 말입니다. 요거 동시 지금은 동시 돼 있으니까 무시하고 됐고 사업장 소재지네요. 주소네요. 주소는 여기에다가 주소는 우편번호 생략해도 돼 있죠. 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치시면 돼요. 문제 보시면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한 시험 치실 때 이 말이 대부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안 되는 자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시험은 칠 수 있는데 그러면 우편번호가 입력이 안 돼요. 인터넷이 되어야 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생략해도 된다. 생략해도 된단 말은 뭐 우리는 입력 안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륜로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256을 밑에 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고 이렇게 같이 치시더라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나온 내용은 다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 기본 문제 1번, 2번, 3번은 다 풀게 됩니다. 특히 큰 문제 1번, 2번, 3번은 기출문제 두세 개, 서너 개 정도만 해보시면 누구나 다 맞습니다.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꼼꼼하게만 보시면 한 문제당 6점씩이니까 100점 만점에 일단 18점은 먹고 들어가는 아주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일단 먹고 들어가셔야 돼요.